안녕하세요, 공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해볼 제품은 새로워진 2024 뉴 키드2 휴대용 유모차입니다. 영통 베이비하우스. 자, 잉글리시나 뉴 키드2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워진 컬러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키드2로 찾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어떤 매력의 유모차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누적 판매 약 82,000대. 이야, 정말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어마무지하게 판매가 많이 된 휴대용 유모차고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PD님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휴대용 유모차 시장은 재패했던 1위 유모차이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1위를 내주고 있지만 너무나 매력이 많고 정말 좋은 유모차이기 때문에 언제나 1위 반등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유모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잉글리시나 뉴 키드2의 장점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작고 가볍다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써가지고 조금 진부하게 느껴질 5.9kg의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 반입이 가능한 여행을 다니기에 안성맞춤인 사이즈로 접을 수 있고 안전가드를 끌고 캐리어 모드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휴대용 유모차 초점 가치관에 딱 맞는 모델이지 않나, 정말 여행에 어울리는 유모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퀴드가 항상 그 화보 이미지를 보면은 공항에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느낌으로 화보 촬영을 하곤 합니다. 자, 사실 요즘 휴대용 유모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링이라던가 퀄리티 자체는 너무나 다 출중합니다. 근데 휴대용 유모차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냥 작고 가벼우면 된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경차, 연비 좋고 빠르고 민첩하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와 같은 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차에서 너무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것도 좀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 키드2 제품은 경량화에 정말 힘을 많이 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유모차이기 때문에 접는 것도 이렇게 한 번에 너무나 편하게 접을 수가 있고요. 옆에 손잡이가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끌리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전가드를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당연히 셀프 스탠딩도 가능합니다. 지금 딱 보셨듯이 사이즈가 굉장히 슬림하기 때문에 보관에서도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집 안에서도 뭐 신발장이나 테라스 이런 데서도 보관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겠고, 굉장히 슬림한 사이즈 덕분에 자동차 뒷자리 이렇게 레그룸에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펼치는 것도 그냥 핸들 당겨서 들어 올려주시면 펼쳐지는 것 볼 수 있죠. 접는 방법을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핸들 뒷부분에 작은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버튼과 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접어지고요. 필 때는 핸들을 그냥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펼쳐집니다. 휴대용 유모차들 다 펼치는 거 쉽지만 간혹 가다가 완벽하게 탁 소리가 날 때까지 펼치지 않아서 아이가 탈 때 이렇게 휙 접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소리가 요 소리가 날 때까지 딱 끝까지 펴진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캐노피 자체를 보더라도 이제 지퍼를 통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안전가드가 닿을 정도로 넓은 차양을 보여주고요. 윗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열어서 아이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공기를 통하게 해줄 수 있는 통풍창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부분이 있습니다. 쿠션감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앞부분으로 오면은 이렇게 아이 신발이 위치하는 공간을 따로 가죽 처리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휴대용 유모차를 사용하면서 가장 때가 많이 타고 패브릭이 벗겨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가죽 처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주었고요. 등받이 같은 경우는 끈 조절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버튼을 눌러서 끈 여분이 있는 만큼 시트를 눕혀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 눕히게 되면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아늑하고 넓고요. 특히 측면 사이즈가 다른 유모차들 대비해서 은근히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아이가 오래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이번에 새 모델이 유럽 안전 기준을 받아오면서 신생아부터 약 6세에 22kg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휴대용 유모차가 굉장히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오래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이즈도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넉넉하게
넉넉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벨크로 부분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완전히 오픈돼서 아이에게 여름에 더 시원하게 유모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렇게 패브릭을 말아서 뒷부분에 있는 이 버클을 통해서 패브릭 부분을 정리해서 여름에 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이번 모델로 오면서 시트 쿠션감과 더불어서 여기 있는 안전벨트 커버들도 굉장히 쿠션감이 좋고 퀄리티가 좋아졌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업계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벨트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진덕군! 마그네틱 버클이 아니네요 라고 문의를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퀴드가 정말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그네틱을 포기함으로써 무게적으로 조금 더 이점을 가질 수가 있죠. 정말 휴대용 유모차는 몇백 그램 단위로도 제품들 간의 스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등받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등받이가 끈 조절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뭐 대부분의 제품들이 레버를 당겨서 똑딱똑딱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시키죠. 당연히 편의성 위주로 본다면 마그네틱 버클과 레버 조절 방식이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그네틱 버클을 포기한 무게가 또 장점이 있겠고 레버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레버에 협응하는 부품들이 들어가고 뒤에 등판이 두껍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경량화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델 대비해서 직접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확연하게 무게가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부분 전세대 모델에 이렇게 막혀있던 장바구니 부분이 열리게 되면서 조금 더 장바구니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휴대용 유모차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 경차 같은 느낌의 체급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좀 말이 안 맞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에 못지않게 핸들링 역시 지금은 2로 돼 있지만 사실 모델이 이렇게 1년 1년 약간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할까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부품들의 이런 협응력과 이런 구조적인 것들 미세하게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핸들링 더할 나위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동급 내에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바퀴를 갖고 있습니다. 휴대용 유모차들이 사실 핸들링도 핸들링이지만 바퀴가 작다 보면 그냥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하수구에 바퀴가 끼거나 턱에 걸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퀴드는 이렇게 사이즈가 큰 바퀴 덕분에 그런 일도 굉장히 적은 편이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들어가 있겠죠. 뒷부분을 밟아서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앞부분을 밟아서 브레이크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브레이크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스텝 브레이크를 넣는 이유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렇게 올리는 동작을 하지 않아서 신발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거나 혹은 샌들을 신고 있을 때 발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다칠 걱정 없는 방식의 브레이크를 넣은 것도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브랜드가 가장 또 결정적인 제품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보통은 다른 제품을 리뷰할 땐 제가 브랜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 브랜드 설명을 가장 뒤에 하는 이유가 바로 가격과 브랜드의 엄청난 경쟁력 때문입니다. 사실 유모차가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어떤지 후기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인데 잉글래시나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은 유모차 브랜드이죠. 그런데 잉글래시나 뉴퀴드2 2024 모델 자체의 가격 포지셔닝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유럽 메이커이지만 가격대가 정말 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휴대용 유모차는 뭐 보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휘뚜루마뚜루 쓰는 맛이 좀 있거든요. 근데 휴대용 유모차를 너무 이제 고가 제품을 사서 모신다는 느낌보다는 뉴퀴드2처럼 브랜드 퀄리티도 좋지만 가성비 좋은 모델을 구매하셔서 편안하게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컴팩트하고 무게가 가볍고 다른 퀄리티들이 좋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로 좋아. 자, 지금까지 새로워진 잉글래시나 뉴퀴드2 2024 모델 리뷰해 보았고요. 사실 요즘 유모차들이 더더욱이 좀 프리미엄화되고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런 고가 모델에 대비해서 너무 퀄리티만 보실 게 아니라 원래 휴대용 유모차 체급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뉴퀴드2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